한국 음식은 전 세계에서 행사가 치러지기도 하고 한식을 주제로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외식 메뉴로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겹살이라든지 치킨,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제 하나의 재료를 두고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요리법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은 고추장을 기반으로 만든 양념장을 넣고 파, 양파, 마늘 등의 야채와 함께 볶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제육볶음은 1924년 출판된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친구 치삼을 만났던 술집의 안주 중 하나로 제육이 언급이 되는데 때문에 과거에는 제육볶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술안주 중 하나로 여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역시 제육볶음은 술안주가 될 수도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어느 때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반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밥상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식탁을 보면 한참 밥을 먹다가 똑같은 음식들이 놓여 있지만 순식간에 술상으로 변하는 아주 놀라운 식사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말하길 소주는 밥과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육볶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반찬은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지만 소주에 가장 어울리는 술안주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육볶음은 우리에겐 익숙하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심지어 제육볶음은 매운맛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맵기 때문에 가장 꺼려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육볶음을 아는 외국인조차 몇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입맛을 다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육볶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음식일지 몰라도 우리 역시 처음 제육볶음을 마주했을 때 빨간 비주얼 때문에 그저 맵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맵게만 느껴지는 제육볶음의 모습은 침샘을 자극하고 입안에 군침이 돌게 만듭니다. 당연히 외국인들도 그럴 수밖에요. 뿐만 아니라 제육볶음은 삼겹살이든 앞다리든 뒷다리든 어쨌든 주재료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워 보이는 비주얼에 잠시 멈칫하지만 꾹 참고 한 입 먹어보면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매콤한 향에 외국인들마저 반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육볶음은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의 입맛에도 아주 제격입니다. 게다가 야채 섭취를 껴러하는 아이들에게 고기와 함께 야채를 먹게 할 수 있어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밥반찬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양념을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도 단백질과 각종 식이섬유를 하나의 요리에서 챙길 수 있는 요리로서 인정받고 있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한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육볶음이 외국인이 먹으면 너무나도 좋아한다며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 순위에도 들어갈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줄리엔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순위를 살펴보면 5위가 냉면, 4위가 떡볶이, 3위에 제육볶음을 꼽았습니다. 이유로는 제육볶음에는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 거라는 것조차 과거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심지어 줄리엔 강이 제육볶음의 인기 포인트로 꼽은 게 제육볶음을 빨갛게 만들어주는 양념장이었는데요. 제육볶음의 달짝지근한 양념장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제 제육볶음은 우리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육볶음의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스파이시 포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육볶음을 SNS에 검색해보면 요리법부터 먹방까지 수만 개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고기 손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탕은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완성된 제육볶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 굉장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난 아직 한국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음식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당신의 요리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여성은 제육볶음을 먹고 감동받았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매운맛을 극도로 싫어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불고기가 아닌 새빨간 제육볶음을 찾고 신라면, 불닭볶음면, 나아가 한국인들도 먹기 힘들어하는 매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육볶음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원래 다 맵다. 그래서 이 정도 매운맛은 기본으로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먹어보면 알겠지만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 쉽게 빠져버리곤 한다. 한국인들이 하는 맛있게 맵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물론 유튜브에서 본 거긴 하지만 말이야. 한국에 와서 제육볶음도 그렇고 주꾸미볶음, 낙지볶음 같은 음식을 먹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맵지만 맛있게 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 한식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식입니다. 제육볶음에도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없을까요? 한국에서 식사를 하러 가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제육볶음을 판매하고 있어. 맛도 대부분 비슷해. 물론 그 중에 특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육볶음은 꼭 투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 하나야. 제육볶음 또한 한국인들이 말하는 불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맛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살짝 불에 그을려 자칫 잘못하면 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잘하는 집을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식사를 하기에도 또 술을 한잔 하기에도 가장 좋은 게 제육볶음일 것입니다. 어떤 것과 조합을 하더라도 맛있습니다. 특히 상추에 제육볶음을 올리고 마늘 하나를 올리면 그 맛은 굉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인이 틀림없어. 한국인이 아닌데 마늘을 올릴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매운 것에 매운 걸 더하면 곱하기로 매운데 당신은 미친 선택을 한 거야. 한국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매운 것에 매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에 맛있는 걸 더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한국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 친구는 밥을 먹는데 상추에 깻잎을 얹고 그 위에 제육볶음과 마늘, 심지어 청양고추까지 올리더라니까. 대체 무슨 맛으로 먹냐고 물으니 맛있는 맛이라고 하더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내 아들의 식생활을 고치게 됐습니다. 내 아들은 제육볶음에 들어간 양파와 파, 당근을 먹고는 야채가 이렇게 맛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식은 완전히 사랑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 배우 2명이 스페인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오는 손님들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프로였는데 아주 재밌었어. 그 중에서도 한 손님이 누가 봐도 매워 보이는 제육볶음을 맛있다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